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저희가 이렇게 웃으면서 안녕하십니까라고 인사를 드리지만 사실 남부지방에 계신 분들께는 좀 죄송스러운 마음도 네. 듭니다. 서울의 경우는 어제 오늘은 그래도 비가 좀 그쳐서 지낼만하다 싶은데 지금 남부지방에는 쏟아붓다시피 하고 있다고 해서 걱정이 많이 되고요. 또 이 비구름대가 다시 또 중부지방으로 올라온다고 하니까 장마가 갈수록 독해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이 비 피해 없도록 유의하시고 또 네. 아직 학교 안 간 아이들이 있으면 혹시 중부지방에서도 또 오후에 어떻게 될지 네. 모르니까요. 우산 챙겨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목요 특강 주제가 부자가 되는 7가지 습관인데 이런 습관이야말로 자녀들에게 빨리 가르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흔히 자녀들에게 어린 시절부터 경제 교육을 시켜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아껴 써야 한다라고 가르치면 이 아이가 또 너무 인색해질까 봐 걱정이고 그렇다고 좀 베풀어라라고 가르치면 또 너무 해픈 아이가 될까 봐 걱정이고 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게요. 네. 영국의 철학자 베이컨인가요? 그분이 아주 좋은 말을 하셨던데요. 네. 돈은 비료와 같아서 뿌리면 도움이 되지만 그 쟁겨두면 챙겨두기만 하면 냄새만 난다 이런 말을 하셨대요. 어휴, 아주 올바른 얘기네요. 그죠? 네. 예. 그러면 이게 베풀라고 가르치라는 얘기네요. 그렇죠, 그렇죠. 네. 예, 예. 베풀어야 되는구나. 근데 또 그러다 보면 언제 모으겠어요. 그래서 그렇죠. 부자가 되는 7가지 습관에 대해서 얘기해 주실 분, 부자학에 대해서도 전문가시고 또 우리나라 전반적인 경제에 대해서도 또 거시경제에 대해서도 전문가십니다. 네. 아주 오랜만에 다시 모시게 됐는데요. 경제평론가 이원건 박사 모시고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박사님. 오랜만입니다. 아, 정말 오랜만에 네, 뵙습니다. 1년 된 것 같아요. 네. 더 젊어 보이시는 것 같죠? 감사합니다. 네. 아니 사실 그간에 박사님 건강이 좀 안 좋으시다는 얘기를 얼핏 들어서 네. 걱정을 좀 하고 있었거든요. 달리는 기차가 쉽게 못 쓰는 거 있잖아요. 네. 하도 주변에서 그냥 들볶아서 강의를 참 많이 다녔죠. 그래서 좀 오버로드가 좀 걸렸었어요. 좀 예, 조금, 과로하셨군요. 예, 조금 쉬고 그래서 아주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예. 우리 인생이 이 수위 조절이 참 힘든 것 같아요. 만만치 않아요. 네. 뭐 달리는 기차 세우기 쉽지 않더라고요. 네. 요즘은 전화를 안 달리시나요? 좀 기차? 덜 달립니다. 잘하셨습니다. 달릴 때 달리고 좀 쉴 때 쉬는 글쎄 거. 그래야 되겠더라고요. 예. 그렇듯이 요새 또 그 박사님께서 말씀하시는 강의 내용이 부자도 그냥 부자가 아니라 안전한 부자가 돼야 안전한 한다고. 부자. 안전한 그렇습니다. 부자. 왜냐하면 그 일반적으로 다 경제 위기 상황이 오게 되면은 이상하게 잘 나가던 사람도 퍽퍽퍽퍽 사방에서 쓰러지거나 무너지는 부자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안전한 부자라 하면 위기 상황이 올 때라도 늘 자기를 잘 보호하고 그다음에 부자로서의 그 견고함을 계속해서 가져갈 수 있는 부자를 우리는 안전한 부자다.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거냐? 있다. 그렇다면 그거를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 부자 대열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그다음부터는 안전하게 제가 여생을 마칠 때까지 갈 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제가 30번째 쓴 책 이름이 안전한 부자입니다. 아니 책을 30권이나 내셨어요? 그렇습니다. 예. 대단하시군요. 박사님 좀 살살 내세요. 정말 달리는 기차가 이런 거구나 하는 생각이 네, 드네요. 그러니까 30권이나 책을 내실 정도로 경제에 대해서 또 부자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하셨으니까 네. 오늘도 좋은 강의 기대하겠습니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박수로 고맙습니다. 맞이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 1년 동안 제가 여러분들 못 뵌 동안에 부자들 많이 되셨나 모르겠네. 사실 부자 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까? 내가 늘 얘기하지만 성공 출세 부자 되기 싫은 사람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아무도 손 안 드실 거리 아마? 꽉 찬 강당 같은 데서 물어보면 가끔 손 드는 사람이 있어요. 둘 중에 하나지. 거짓말하지 않으면 인생 포기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다 속으로는 일단 부자가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이게 잘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게 안 되는 이유가 뭐냐 하고 살펴보는 걸 부자학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부자가 잘 안 되는 이유는 부자 되는 방법을 모르거나 또는 부자 되는 방법을 알더라도 제대로 실행을 하지 않는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근데 사실 부자가 되고 싶은 마음은 다 같이 가지고 있는데 요거를 제대로 체계적으로 설명해 주는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전문가들이 여러분들한테 조금이라도 좀 편안하게 설명해 드리고 왜 그런지를 좀 합리적이고 논리적으로 설명을 해드리게 되면 여러분들께서 아하 지금부터라도 나는 내가 부족한 면을 이렇게 메꿔서 이렇게 가면
부자 대열에 합류할 가능성이 높겠구나. 그리고 또 우리 아이들은 그들의 특징을 봤을 때 이런 방향으로 키워줘야 되겠다. 그래서 다음 때에는 반드시 부자를 만들겠다. 이런 생각을 갖게 하는 것이 오늘 강의의 주된 그 목적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사실 부자 그러는데 부자는 도대체 어떻게 정의를 우선 내려야 되는지 정의부터 내려야 되지 않겠어요? 사람들이 부자에 대한 개념이 하도 다르니까 뭐 수조 원을 가진 사람부터 뭐 많잖아요. 미국 같은 데서도 밀리언헤어 또는 빌리언헤어 뭐 이렇게 얘기들을 많이 쓰는데 우리 보러 얘기하라 그러면 좀 편안하게 정리를 하고 복습을 하면 일단 첫 번째는 자기가 살고 있는 집을 빼고 살고 있는 집을 빼야 돼. 살고 있는 집을 빼고 현금을 10억 이상 동원할 수 있는 사람. 요거 부자지요. 네, 그죠? 조용하잖아요. 대체적으로 거기에 들어가는 사람이 많아요, 많지 않아요? 많지 않죠. 그러니까 부자죠, 그게. 근데 자기가 사는 집을 빼라고 제가 자꾸만 얘기 드리는 건 뭐 강남에 웬만한 아파트 10억 넘는데 그건 깔고 앉아 있는데 움직이는 돈이 없다. 그런 건 부자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사실 그런 분들한테 세금을 너무 과하게 때리는 것도 옳지 못하다는 얘기도 근거가 있는 얘기예요. 두 번째 섭섭하니까 그냥 넘어가긴 섭섭하니까 좀 다른 방법으로 또 접근을 해야 되겠단 말이에요. 1년에 자기가 연봉을 2억 이상 버는 사람은 부자예요. 이것도 신경질 나는 숫자예요.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연봉을 2억 벌게 되면 36% 소득세 빼고 집에 매달 현금으로 1,000만 원씩을 갖다 주는 사람이야. 부자야 아니요? 부자예요. 이금희 씨 들어가죠? 안 들어가요? 어쨌든 간에 연봉이 2억 이상인 사람 정도 이런 사람은 부자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세 번째 그것도 섭섭하니까 하나 더 내드릴게요. 마음이 부자인 사람은 부자야. 근데 이 얘기를 하면 가슴에 와닿질 않아요. 그죠? 정말로 사실 마음이 부자라면 이 세상에 모든 것 없어도 돼. 사실 근데 그런 고승이나 무슨 뭐 돌아가신 김수환 추기경 정도 되지 않는다면 그건 말로 그렇지 사실 현실적으로 가슴에 받아들여지질 않아요. 그래도 우리는 마음이 부자면 부자다 하는 생각을 가질 수는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사실 해당되는 사람은 거의 없다. 그렇다면 현금을 현재 자기가 사는 집 빼고 10억 이상을 갖고 있거나 또는 연봉 2억 이상 버는 사람이 도대체 몇 명이나 될까 궁금하시잖아요. 네. 그죠? 네. 최근에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요, 일단 연봉이 1억 이상 되는 사람이 전 그 봉급쟁이 중에 1% 정도 돼요. 근데 그 자리가 점점 늘어요. 그게 여러분 자제분이나 부군들의 자리가 되는 거죠. 옛날 같으면 경제 규모가 적을 때는 연봉 1억을 받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경제 규모가 커지고 기업들이 커지잖아요. 삼성, 현대 무슨 예를 들어서 그런 데 가서 중역이나 또 CEO 같은 거라면 수억씩 받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자리들이 많이 늘음물에 따라서 연봉 1억 이상 되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약 8만 4천 명 정도 돼요. 그리고 이제 물론 자기가 개인적인 소득을 벌어서 연봉 1억 이상 되는 사람을 포함하는데 소득세 탈루한 사람이 많으니까 그 숫자가 사실 정확치는 않지만 대강 그 정도 된다. 두 번째로 일단 현금을 10억 이상 갖게 되면 금융소득이라고 해서 이자를 그대로 10억을 집어넣게 되면 약 1년에 4천만 원 정도가 나오죠. 은행에서. 그래서 4천만 원 정도 이렇게 버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한 3만 5천 명 정도 돼요. 생각보다 많죠. 네. 그러니까 둘을 합치니까 약 12만 명 정도 되는 거야. 그럼 머릿속에다 집어넣으세요. 그걸 12만 명 정도면 그럼 전체에서 얼마나 되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대한민국이 4,800만 명이니까 400명 중에 한 사람 정도 되는 거예요. 그걸 4인 가족으로 기준으로 했을 때는 4가정 중에 하나가 부자 가족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부자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 약 1% 정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재밌는 게 하나가 뭐가 있느냐 말이에요. 이상하게도 경기가 안 좋다 하는데 과거보다 부자의 숫자가 급격히 늘고 있어요. 이게 재밌거든. 많은 사람들이 분명히 안 좋다 그러는데 이상하게 부자의 숫자 는다. 예를 들면 아까 1억 이상인 사람이 30%가 늘었어요. 전년도 대비. 그리고 연소득 은행에서 나오는 게 4천만 원 이상인 사람이 46%가 늘었어. 희한하죠? 그게 왜 그럴까 하고 그걸 분석을 해보셔야 됩니다.
반드시 분석을 해보면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첫째는 경제 규모가 어쨌든 점점 커지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떡덩어리가 커지는 거예요. 그걸 영어로 파이가 커진다 그러죠. 따라서 국민들이 돈을 벌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는 거예요. 두 번째는 반드시 기억하셔야 될 게 전 세계적인 워렌 버핏 같은 대단히 유명한 경제 전문가들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 위기는 곧 기회다. 사실요, 지금 지난 얘기지만 2년 전에 여러분 현금이 있으셨다고 쳐. 그러면 아파트 싸게 주셨어. 그죠? 평상시보다 강남 아파트가 예를 들면 13억 하던 게 10억이면 샀으니까 얼마나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있었냐 이 말이야. 근데 막상 살려니까 일반 사람은 총알이 없어. 살라 그러니까. 그렇죠? 그런데 준비된 사람이라는 것은 재산의 3분법에 의해서 부동산에 몰빵돼 있지 않고 부동산, 주식, 현금 같은 데 돈이 잘 나눠져 있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아이고 이거 기가 막힌 헌팅 타임, 즉 사냥 시기가 되는 거예요. 기업들도 M&A, 싼 기업을 싸게 사가지고 잘 만들어서 크게 부자 되거나 또는 뭐 아파트 같은 데도 좋은 자리를 싸게 들어가거나 또는 골프 회원권 같은 것도 좀 뚝 떨어졌을 때 싸게 사가지고 또 올라갔을 때 판다든가 해서 그 opportunity, 기회가 많아지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늘 위기는 기회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한테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거예요. 그렇다면 앞으로 이런 기회가 또 올 거냐? 오다마다. 반드시 경기는 순환이 돼서 말입니다. 이거 저 시청자 여러분들이나 방청객 꼭 알아두셔야 될 게 짧으면 1, 2년, 길면 10년이라고 이렇게 순환 주기라는 게 있어요. 경기는 반드시 좋았다 떨어졌다 다시 올라갔다 떨어졌다 이렇게 됩니다. 평균 5년에 한 번 정도씩 반드시 위기 플러스 기회가 와. 그러면 누가 대학을 졸업하고 해서 또는 뭐 20대 중후반 또는 30대 초반에 사회에 진출했다고 쳐. 그리고 80세까지 산다고 쳐. 그럼 약 50년 동안 몇 번의 기회가 온다는 거예요? 5년에 한 번씩 오니까 10번이 오는 거야. 그렇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학습 효과라고 그래서 지나갔을 때 아이고 야, 그럴 때 현금이 있었으면 참 좋았는데 하는 생각을 갖고 있다면 앞으로 5년 후에 똑같은 현상이 온다 안 온다? 올 가능성이 높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부터 그걸 준비했다가 그런 기회를 가질 수 있는 분들이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한테 똑같이 나눠지는 기회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나 한테 똑같이 기회가 주어질 가능성이 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늘 희망을 버리지 말고 즐거운 마음으로 이런 것들을 즐겨야 돼요. 그래서 내가 나중에도 말씀드리지만 그래서 경제의 흐름을 잘 들여다보고 그거를 쫓아가도록 애를 쓰는 사람이 성공할 확률이 높다. 이렇게 내가 늘 얘기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지금 50을 먹은 사람이 있다. 그러면 그분도 앞으로 30년을 더 살아야 된다. 그럼 기회가 6번 더 있는 거예요. 요번에 만약에 놓쳤다. 참 아깝다. 주식도 그렇게 쌌을 때 작년 재작년에 반토막 났을 때 오히려 그때 들어가서 산 사람은 오히려 지금 금년에만 30-40% 올랐단 말이에요. 그런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놓친 사람이 많잖아. 그런 걸 늘 염두에 뒀다가 그걸 학습 효과라고 그래요. 나중에 기회 되면 나도 반드시 한번 기회를 봐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장래를 준비하게 된다면 여러분들한테도 똑같은 기회가 갈 거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저는 늘 희망적인 얘기를 많이 드리지만 그래서 everybody 누구나 다 부자가 될 가능성이 늘 노출되어 있는 거니까 중요한 건 지금부터라도 제가 말씀드리는 걸 잘 기억하고 적고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앞으로 그렇게 행동하실 수 있도록 하시는 게 너무 좋다. 지금도 벌써 여러분이 벌써 펜을 들고 계세요. 이건 내가 이거 아주 참 굉장히 많은 모습이 바뀐 거예요. 옛날에 방청객이 누가 적는 사람 봤냔 말이에요. 머리들로 다 전부 그냥 해결하라고 그랬지. 적자 생존이란 말이 있어요. 적는 자만이 생존하다. 그런 걸 지금 여기서 시행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 이게 바로 발전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번엔 부자에 대한 개념은 대체적으로 살펴봤으니까 그럼 부자라는 건 어떤 식으로 형성되는지 살짝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우선 부자는 크게 나눠가지고 일단 유산을 상속받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 참 좋은 거지. 예? 유산 조용하잖아요. 받아본 게 없어서 그래요. 벌써 느낌이 없거든. 집에 가면 우산은 많아. 우산과 유산 이거 작대기 하나 차이인데 인생 더럽게 꼴려. 아주 그냥 유산. 부모 잘 만나는 거 복이 아니야. 복이요. 너무 큰 복이요. 그건 무슨 놈의 복들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도대체. 그죠? 유산을 상속받아서 부자가 될 수만 있다면 너무 좋은 거야. 사실 너무 좋은 거예요.
저렇게 좀 땀 흘리면서 강의 안 해도 돼. 그죠? 자, 유산 상속형이 있어. 이게 크게 나누면 유산 상속형이 있는데 이게 전체 부자의 10%밖에 안 돼. 10명 중에 하나예요. 10명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너무 실망하시지 마라 그 말이에요. 나머지 두 번째가 이게 우리를 신나게 하지. 그게 바로 자수성가형이야. 스스로 돈을 자수성가해서 번 사람들 자수성가형이 90%요. 그런데 이 자수성가형을 제가 세 개로 일단 나눠야 되겠단 말이에요. 자수성가형을 잘 들어보세요. 제가 이걸 말씀드리는 이유가 여러분이나 여러분 자제분들이 어느 유형에 들어갈 것인지를 잘 봐서 그쪽으로 잘 선택과 집중을 하게 해야 성공 확률이 높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무조건 잘해보자 이래서 되는 게 아니에요. 자기의 모든 장점, 단점, 강점, 약점을 파악하고 그 사람이 갈 수 있는 가능성을 최대한 노출시킨 다음에 목표를 설정하고 전략적으로 밀어붙여야 되는 거거든. 그죠? 그러려면 어떻게 부자가 됐는지를 봐야 되는데 자수성가형 중에 첫 번째가 그러니까 2-1이죠. 요게 전문가 집단이에요. 요거 재밌어요. 전문가 집단. 예? 사자 들어가는 거. 예? 다 괜찮다 그랬잖아요. 의사, 변호사, 뭐죠. 공인중개사만 빼고. 내가 지난번에 공인중개사 빼라 그랬더니 한 분이 게시판에 글 올렸어. 나 공인중개사인데 뭐 이러면서. 제가 공인중개사 1기요. 1기요. 예? 근데 별로 안 돼요, 돈이. 그래서 근데 어쨌든 전문가 집단에 들어가면 일단 돼. 그죠? 뭐 잠깐 농담한 겁니다만 일단은 전문가 집단에 들어가는 방법이 참 좋은 거야. 그래서 학교 다닐 때 공부 열심히 하라 그랬잖아. 그것도 부모님들께서 어떤 이유에서든지 모르지만 그렇게 하라고 얘기했던 건 경험 곡선, 경험에 의해서 밑에 아이들한테 주장했던 거나 똑같은 거야. 이게 30%니까. 예? 30%가 전문가 집단에 들어가 있어요. 근데 요즘엔 전문가 집단에 사자 들어가는 거 말고 요새 뭐 변호사, 의사 잘못하면 요새 망해요. 그렇죠? 오늘 아침에 신문에 커다랗게 난 거 보셨나 모르겠어. 변호사 개업은 앱시대 휴업이다. 손님이 없다 이 말이에요. 연수원 졸업생 중에 36명이 아직도 1000명 중에 아직도 아무데 직업을 못 갖고 있다. 로펌 법률 회사 같은 데 들어가는 건 꿈도 못 꾸고 개인이 독립하거나 개인 변호사의 조수로 들어갈 자리도 없다. 근데 그게 앞으로 더 그렇게 될 거예요. 그래도 자부자는 그 집단에서 부자 될 확률이 높아. 그죠? 다른 데보단 상대적으로 높아. 근데 요즘에 전문가 집단에 새로운 게 또 뜨는 게 있죠. 예를 들면 뭐 운동을 잘한다든가. 네, 박지성, 김연아, 네? 그다음에 우리 귀여운 머린보이 박태환 뭐 이런 친구들 말이에요. 1년에 수십억씩 벌어. 신지혜 툭툭 치면서 뭐 한 번 집어넣게 되면 뭐 100만 달러 이상씩 우승 상금 받아가. 부자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되는 거예요. 그런 전문가 집단인데 과거에 사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앞으로는 직업이 다양해지기 때문에 여러분 자제분들을 꼭 공부를 잘해서 사자를 붙이는 게 전문가 집단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여기에 또 하나 들어가는 전문가 집단은 경영의 전문가. 그러니까 기업의 CEO를 만드는 거예요. 모기업의 CEO는 예를 들어서 연봉이 10억 이상이에요. 그죠? 20억, 30억 받는 CEO들도 있어. 그럼 부자 되는 거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방으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문가 집단에 들어가는 게 대단히 좋은 방법이고 다양해. 직업이라는 게 앞으로는 지금 현재는 약 3만 개가 조금 안 되는데 앞으로는 5만 개가 된다는 거 아니에요? 5만 개. 아주 다양한 사회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게 엄청 많아지는 게 5만 가지. 내가 어렸을 때 우리 집에서 여러 가지 막 잡동산이라면 우리 어머니가 맨날 야단쳤어요. 이놈아. 그래서 5만 가지 잡동산 이렇게 다 하느냐고. 나는 우리 어머니가 미래학자인 줄 몰랐어요. 이게 어떻게 5만 가지가 되는 걸 안겨? 이 양반이. 그 무지한 노인네가. 근데 어쨌든 앞으로 5만 가지가 돼요. 스타크래프트라는 게임을 잘하는 친구 한 친구는 연봉을 10억씩 받으면서 스타크래프트 게임을 해. 그러니까 여러분 자제분들을 늘 유형별로 보면서 어느 쪽으로 보낼 건가를 공부로 생각지 말고 타고난 탤런트, 재능이 어디 있는가를 살펴보는 지혜로움이 부모님한테 필요한 거예요. 어쨌든 전문가 집단에 들어가는 방법이 30%예요. 두 번째가 이거 자기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진짜 자기 사업을 해서 돈 버는 사람이 50%예요. 뭐 동네 조그만 가게를 한다든가 무슨 뭐 청계천에서 장사를 한다든가 곰탕집을 한다든가 뭐 이래가지고 돈 많이 버는 분들 많아요. 청계천 이런 분들 말이에요. 남들이 보면 엉성한 것 같아서 서로 김씨 2억만 꽂아 알았어 바로 보낼게 뭐 이런다고. 그 저녁에 퇴근할 땐 벤츠 타고 가요. 아주 돌아버리지.
그런 알부자들이 대개 사업을 하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그죠? 아주 많아요. 자, 뭐 여러분들 똑같은 칼국수집이면 똑같은 칼국수요. 저 서울 명동에 칼국수집에 엄청나게 돈 많이 버는 집 있어요. 내 어느 상호를 얘기할 수는 없어서. 그 동네 다 섰어. 얼마 전에 진짜 다시 한번 또 갔더니 사람이 바글바글 돼. 아니 뭐 그런 사람들은 세금을 뭐 잘 제대로 내는지는 모르겠지만 틀림없이 잘 낼 거예요. 이건 무조건 부자예요. 이런 사람이 50%가 있습니다. 되는 방법이. 그죠?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자수성가의 세 번째가 이게 나머지 분들. 아씨, 우리는 전문가 집단을 만들 수도 없고 자기 사업할 형편도 아닌데 그럼 뭘 갖고 돈을 벌지 하는 분들이 절대로 실망하실 게 없어요. 하나가 딱 있어. 알뜰 재테크형, 알뜰 절약형이 있다고. 이거 아주 알뜰 절약형이 10%나 돼. 즉 유산 상속받은 사람하고 숫자가 거의 비슷해요. 알뜰 상속 재테크나 절약형은 무슨 뜻이냐면 봉급을 받든 뭐하든 또 어머니들께서 열심히 해가지고 조그만 돈 마가지고 여기다 재테크하고 이래가지고 옮기고 집을 옮기고 이래서 부자 된 사람이 대한민국 전체 부자 10%가 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들께서 이 네 가지 유형 중에 나는 또는 우리 아이들은 어느 쪽으로 보내는 것이 가장 확률이 높겠다 이런 생각을 잘 하셔야 돼요? 하지 말아야 돼요? 해야 돼요. 그래야 전략이 나온단 말이에요. 무조건 잘해보자 이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시간이 걸리더라도 잠깐 설명을 여쭌 이유가 부자 되는 데는 이러한 유형이 있고 부자들은 이렇게 만들어진다 하는 것을 잠시 설명을 드린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한국에서는 부자가 좀 더 많이 나올 것인가? 그럼요. 많이 나오죠. 왜 그러냐? 우리나라는 앞으로 지금보다 훨씬 잘 사는 나라가 될 거거든요. 지금보다 못 사는 나라가 되게 되면 한국은 부자가 더 많이 나올 확률이 적어. 근데 한국이 만약에 지금보다 훨씬 잘 사는 나라가 된다 그러면 부자가 나올 확률이 높아. 그래서 미국이나 선진국이 우리보다 부자가 나올 확률이 높은 거예요. 그죠? 제가 정말 오래된 기사인데 여러분 잘 아시는 그 전 세계 최고 부자 빌 게이츠. 기분 나쁜 사나이. 나하고 동갑이거든, 동갑이요. 난 그 사람만 보면 아주 신경질 나요. 전 세계 1등 부자잖아. 근데 인터뷰를 하고 이렇게 물어봐서 한 기자가 만약에 당신이 한국에서 태어났어도 전 세계 1등 부자가 될 가능성이 있었습니까? 그 사람이 대답해서 impossible, 불가능. 그때 미국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전 세계 1등 부자가 될 가능성이 있었다 이 말이야. 그런데 한국의 경제가 커지고 떡덩어리가 커지는 파이가 커지면서 세계적인 부자가 막 나오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삼성그룹의 그다음에 현대그룹의 이런 양반들은 전 세계 벌써 100대 부자 안에 들어가. 옛날에 생각지도 못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선진국에 가게 되면 부자가 더 많아진다는 얘기예요? 적어진다는 얘기야? 많아진다는 얘기예요. 여기 수준 높네. 그냥 대답이 바로바로 나와요. 훈련되신 분들 같아. 근데 저든간 난 이런 분들이 있으면 강의하기가 신나지. 그죠? 그걸 반응이 좋아야 돼, 반응이. 근데 그렇다면 이렇게 거꾸로 여쭤보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바로 이 교수, 한국은 앞으로 그럼 선진국 갈 겁니까? 안 갈 겁니까? 이렇게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를 풀어줘야 가슴이 후련해지는 거예요. 자, 우리는 앞으로 잘 될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거든. 왜 잘 될 거다 하는 걸 누군가 시원하게 풀어줘야 그게 바로 여러분들이 아하, 한국은 잘 될 거구나. 그렇다면 잘 된다는 건 부자가 될 확률이 높으니까 거기를 향해서 우리가 열심히 가야 되겠다 하는 논리적 전개가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한국이 잘 될 거냐 하는 거에 대해서 한 10분만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한국은 무진장 잘 될 거예요. 복이 되게 많은 나라예요. 저는 전 세계 그렇게 돌아다니면서 전 세계를 보고 미국서 공부하고 지금 30년 동안 이렇게 연구를 했는데 참 이렇게 작은 나라에 이렇게 없는 나라에 복이 이렇게 많은 나라도 없어. 이거 신기할 정도예요. 여러분 우선 세계지도 잠깐 그려갖고 한국의 입장을 잠깐 오랜만에 보실까요? 이게 여러분 잘 아시는 이제 미국하고 남미요. 그죠? 네. 우리의 사랑스러운 조국. 이게 한반도 그릴 때는 정신 바짝 차려야 돼. 잘못하면 커져. 조그맣게 그리는 게 어렵다고. 아주 조그매요. 다 그렸어. 이것도 무슨 남북이 이렇게 갈라졌잖아. 그죠? 서울에서 부산까지 420km, 신의주에서 제주도까지 1100km, 70%가 산인데 산속에 아무것도 없다. 우리 그렇게 배운 거 아니야. 별명은 잘 붙였어. 금수강산이야. 절대로 속지 마세요. 전 세계 나가 있는데 수백 군데 있어. 전 세계 230개 나라가 있는데 제가 170개국을 다녔거든요. 역마살이 부라지게 많은 거죠.
그런데 전 세계를 다니면서 이렇게 없는 나라가 없어. 입는 거, 먹는 거, 건물 짓는 거에 우리나라 게가 없어. 70%가 해외 의존돼 있거든. 여러분 입고 계시는 중에 국산 원료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없어요. 여기 벌써 없어요 나오는 거 보니까 수준이 무진장 높은데야. 대부분들 보면은 그 상당히 그걸 헷갈려해. 그죠? 예. 근데 여러분 입고 있는 것 중은 원료가 셋 중에 하나예요. 면 양말에서부터 면대에서부터 면, 폴리에스터 계통의 합성섬유, 아니 무슨 뭐 양모 이런 거라고. 그죠? 예. 그것밖에 없어. 근데 면 양말에서부터 면대에서부터 누가 만듭니까? 그러잖아요. 그럼 졸든 사람 바로 일어나서 대답해. 쌍방울이요. 이러고. 아니 만들긴 거기서 만들어. 원료가 뭐야? 원료가 원면이 100% 수입이야. 네? 폴리에스터 계통의 합성섬유의 원료는 뭐예요? 석유요. 석유는 대한민국에 한 방울도 안 나. 이런 제기랄. 전 세계 230개 나라 중에 104나라에서 석유가 나거든. 이거 신경질 난다고요. 자전 그렇게 없는 나라야. 먹는 거에 75%를 수입하니까.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그래. 대한민국에 쌀이 남아돈다는데 이게 무슨 소리요? 그거 잘못하는 게요. 쌀이 남아도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다른 게 싼 게 수입이 많이 돼서. 우리 하루에 600만 그릇씩 짜장면이 팔려. 짬뽕이 팔리고 라면이 팔려. 애들 돈 좀 피자 먹고 햄버거 먹어. 전부 밀가루예요. 밀가루의 원료는 뭐예요? 밀이요. 100% 수입이에요. 우리나라 먹거리의 28%가 밀이요. 그죠? 더 무서운 게 있어요. 9천만 마리의 소돼지 닭. 걔네들이 옛날처럼 꼴배다 먹이, 염을 먹여. 뭐 먹어요? 그 사료. 이야, 참, 난 이런 데서 강의하고 싶어. 그냥 백발백중으로 대답을 그러면 사료의 원료가 뭐야? 사료의 원료가 옥으로 시작하는데. 옥수수! 그렇지. 수제자로 명하노라. 그 옥수수는 어디서 납니까? 그러잖아요. 졸든 사람 바로 일어나서 대답해. 강원도요. 이러고. 거기서 조지는 게요. 대한민국 먹거리에 옥수수는 99% 수입이에요. 자부장, 어쨌든 국산이 없어요. 그렇게 없는 나라인데 요 놈의 나라가 무슨 놈의 복이 많은지 전 세계가 이게 다 우리 운동장이고 이런 게. 일본 이 새끼들 말이에요. 나 이 사람들 보면 독도가 어떻게 지네 땅이에요. 주민세는 우리가 계속 내는데. 대만,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호주, 뉴질랜드, 파푸아뉴기니아, 필리핀, 괌, 사이판, 하와이, 스리랑카, 마다카라카스, 아이슬란드, 그린랜드 이렇다고. 자, 세계 속에 한국의 위치를 봐요. 아무것도 없어. 근데 국가의 운이 두 개가 기가 막혀요. 지금까지는 전 세계를 미국이 지고 있거든 이거. 대한민국의 100배요. 이야. 지하자원 만점, 인적자원 만점. 완벽하게 전 세계를 꽉 쥐고 있어요. 아무도 이 친구한테 덤빌 놈이 없는 줄 알았어. 그런데 한국의 국가의 운이 어디서 일어나는 줄 아세요? 이 자식하고 덤빌 나라가 하나가 20몇 년 전부터, 그렇지, 중국. 전 세계에서 그냥 20몇 년 전부터 매일 밤에 일어나서 아령하고 역겨하는 놈이 있어. 이열산수 이지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중국의 등장 아니에요. 중국이 등장을 하면서 세계를 발칵 뒤집어놨어. 이 자식이 탁 뜬 거예요. 이 중국이 등장하면서 한국의 국가의 운이, 국운이 5,000년상 최고야. 여러분, 우린 중국이 뜨면서 10개 중에 7개를 얻고 3개를 잊어버려서 700에서 하면 사요. 한국에 무조건 좋은 거예요. 그럼 왜 좋냐? 예? 이게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부모님한테 물려받은 땅이라고 쳐봐. 5,000평짜리 땅. 그죠? 나나 여러분이나 5,000평짜리 땅을 유산으로 물려받을 수는 있어. 종중산의 일부라도. 중요한 건 그놈의 땅이 어디 있느냐가 중요하지. 내가 우리 김재원 씨하고 받은 땅이 만약에 서울 명동에 있다고 쳐봐. 평당 2억이요. 5,000평이면 1조요. 우리가 서로 그런 걸 받았으면 이런 데서 만나지 않아도 돼요. 그래 안 그래? 맞죠? 근데 내가 받은 5,000평은 어디 있는 게요? 아버지 돌아가신 다음에 지적도 들고 공인중개사하고 감정평가사하고 갔더니 시외버스 한참 타고 나가더니 어느 야산 옆에 있는 밭을 가리키더니 아저씨가 내 손을 꼭 잡더니 그러는 게 저게 네 거다 이 아저씨가. 그래서 혹시나 해서 관계서를 띄워봤어. 그랬더니 네 자가 선명하게 적혀 있네. 절대농지. 평당 13,200원. 이런 재수가 되게 없는 땅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저도 미국서 안 들어오려고 그랬어. 근데 어느 날 일어나 보니까 우리 뒤에는 101배짜리 야산에 신도시가 들어서는 거예요. 신도시.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신도시가. 그런데 이 신도시가 들어서는데 재수가 졸리니까 들어가는 진입 도로가 우리 집 앞으로 뚫리는 거 아니에요.
그게 바로 21세기 한반도의 지정학적인 위치라는 거야. 그럼 왜 일로 뚫리느냐? 내가 한국 사람이라 기분 좋아서 일로 뚫느냐? 아니야. 이게 좀 산맥이고 사막이고 산맥과 정글이에요. 아무데도 들어갈 데가 없어. 쉽게 얘기하면 절대농지가 상업지역으로 편입되면서 롯데백화점 들어올 가능성이 높아진 그런 데가 됐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게 바로 여러분 자제분들한테 오는 굉장한 행운이에요. 여러분 자제분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은 반드시 중국을 통해서 성공 출세 돈 벌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어과가 영어 영문학과 다음으로 그렇게 센 거예요. 중국이 뜨면서 우리는 선진국을 쫓아오는데 5년에서 7년을 앞당기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한국의 미래를 굉장히 빨리 성장시켜주는 원동력으로 작용하고 있어요. 작년 같은 경우에 전 세계로 수출하는 모든 물량의 30% 가까이가 중국으로 갔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두 번째 국가유훈이 하나 더 있어. 인터넷 혁명 시대가 왔다는 거 아니에요? 인터넷 혁명은 미국에서 1951년에 만든 거예요. 우리가 주문 생산한 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들이 만들었는데 우리가 제일 잘 갖고 놀아. 이게 무슨 놈의 복이요? 난 아무리 봐도 복이요. 근데 왜 그런가 들여다봤더니 이건 손가락에 민감한 사람이 훨씬 타이프를 빨리 치면서 인터넷 서핑하는 속도가 빨라서 더 많은 정보를 갖다 인적 자원의 경쟁력을 제고시킬 수 있어요. 얼마나 좋은 거야? 대한민국의 손가락의 민감도가 전 세계에서 1등이야. 왜? 젓가락질을 해서 그래요. 젓가락질하는 사람이 나이프 앤 포크로 스테이크 잘라 먹는 사람보다 30%가 민감해. 예? 예. 그런데 누가 그럼 바로 나한테 물어봐야 돼. 전 세계 젓가락질하는 나라가 한국뿐입니까? 아니, 22나라 있어요. 근데 우리만 빼고 우리는 새 젓가락이. 그렇지. 예. 아유, 우리만 빼고 21나라는 전부 나무 젓가락질을 해요. 우리만 유일하게 새 젓가락질을 해요. 새 젓가락질을 하는 사람이 나무 젓가락질을 하는 사람보다 12%가 더 민감해. 그걸 영어로 다 finger sensitivity, 손가락의 민감도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인터넷을 그래서 전 세계에서 제일 잘하는 거예요. 전 세계에서 문자 날리기 우리가 1등이에요. 누가 감히 덤비고서. 그러니까 인터넷 시대가 오지 않았다면 우린 선진국을 쫓아오는데 5년 이상 늦어질 뻔했다 이 말이에요. 그게 우리를 양쪽에서 뒷바람으로 지금 대한민국을 매료시키고 있는 거예요. 이걸 절대 잊으시면 안 돼. 그걸 국운이라고 그래. 국운. 나라의 운이다 이 말이야. 5,000년 역사 한반도에 불어닥친 최고의 운이야.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230개 나라 중에 29등 정도 돼요. GDP, 나라의 떡대가리를 치면 전 세계에서 12등, 뭐 13등 뭐 이래. 1인당 국민 소득이 지금 45자야. 근데 국어, 영어, 수학 다 합쳐서 전교 몇 등이냐면 29등인데 앞으로 2025년이 되면 약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7등에서 5등까지 갈 것 같단 말이에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존 나이스비트, 엘빈 토플러, 폴 케네디 같은 세계적인 미래학자가 얘기하는 거고 이건 전 세계에서 쳐다보는 사람이 다 같이 동의하는 거예요. 7대 강국 안에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의 7대 강국은 뭐야? 어디야? 미국, 일본,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태리, 캐나다 아니야. 우리가 얘기만 들어도 그냥 신난 기똥찬 선진국인데 우리가 그 선수들 사이에 퍽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진국에 갈수록 우리는 당연히 부자 될 확률이 높다 낮다? 높다. 그래서 여러분 자제분들이 부자 될 확률은 높다 이 말이에요. 제 얘기가 논리 정연해요? 네. 내가 봐도 잘해. 네. 자, 그런데 농담입니다. 그런데 선진국 간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게 아니야. 세 가지를 조심하고 가야 돼. 그걸 선진국 신드롬이라고 그러지. 그걸 선진국 신드롬, 선진국 증후군이라고 그래. 선진국 들어가면 제일 먼저 우리가 늘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 상대적 빈곤감이 커져요. 절대적 빈곤감이 아니라 상대적 빈곤감이에요. 이미 우리도 상대적 빈곤감을 느끼고 있다는 건 선진국의 진입 중이다 그 말이에요. 여성분들 많은데 가방 같은 것도 말이야. 꼭 브랜드 있는 거 이상한 거 막 그런 거 살라고 그래. 어떤 사람은 진짜를 들고 다녀도 가짜 같은 데도. 근데 그거 왜 그런 거야? 가방은 뭐 쑤셔 집어넣으면 되는데 이상하게 자꾸만 그게 갖고 싶어. 상대적 빈곤감이야. 여름방학이 다가와. 옆집에 영철이네 이 자식들도 혹시 해외 보낼까 봐 엄마가 맨날 이게 귀 쫑긋하고 있어. 우리 아이 가슴 찢어질까 봐. 안 보내도 되는 거거든. 그런데 상대적인 빈곤감을 느끼는데 선진국 가면 상대적 빈곤감이 엄청나게 더 커져. 그게 문제다 이 말이야. 두 번째 선진국 갔을 때 나타나는 게 뭐냐? 그게 바로 평생 직장이 없어지는 거예요. 선진국은 평생 직장이라는 개념이 없는 거예요. 후진국이나 있는 게요. 들어갔으니 끝까지 잘 살아보자. 이건 후진국에나 있는 거예요. 절대로 선진국엔 평생 직장이 있을 수가 없어. 왜? 선진국으로 갈수록 경쟁이 치열하니까 선수 교체를 계속 해야 되거든.
내가 늘 얘기해. 동네 축구로 다 비교해. 후진국은 동네 축구예요. 동네 축구는 아무나 모여서 축구하고 5천 원씩 내고 아침에 해장국 하나씩 먹고 헤어지면 되는 거예요. 뭐 잘해도 되고 못해도 돼 그냥. 그중에 김씨란 놈은 그냥 옵사이드도 몰라. 개 아저씨는. 옵사이드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축구의 기본인데 골키퍼 앞에서 어이 박씨 공주 무지래. 아니 막 거기서 공받으면 안 돼. 그래도 그냥 차. 이게 후진국이야. 근데 이번엔 옆 나라 옆에 동네에서 전화가 왔어. 니네 베스트 11 와서 5천만 원 가자. 즉 후진국에서 중진국으로 하는 시그널이야. 그럼 김재원 아나운서가 여기 만약에 감독이야 감독. 그럼 사람을 출연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제일 먼저 누구 출연해야 돼? 그 김씨 빼야죠. 김씨를 빼야 돼. 네. 이 옵사이드 모르는 개 아저씨 말이. 그걸 구조조정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맞죠? 근데 이번엔 다른 동네에서 전화 와서 니네 모든 팀에서 11명 1억 하자. 중진국에서 성진구로 하는 게요. 난리가 났어요. 이번에 김재원 감독께서 이번엔 또다시 이제 김씨를 부를 거 아니야. 근데 김씨의 반응이 전에는 김 감독이 불렀을 때 왜? 자기가 왜 불렸는지도 모르고 그랬는데 이번엔 벌써 이제 학습 효과가 있으니까 일로 와봐 김씨 그러면 알았어 빠지면 될 거 아니에요. 이걸 자발적 구조조정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즉 선진국에 갈수록 자기도 모르게 아유 나는 이제 다 됐구나 하는 걸 느껴. 그래서 시청자분들의 남군들이 오늘 들어와서 한숨을 길게 쉬는 건 자발적 구조조정이 오고 있다는 뜻이에요. 시그널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게 나쁜 구조조정만 있는 게 아니라 늘 스카웃돼서 더 구조조정을 멋지게 다니는 사람도 있어. 그러니까 늘 우리가 생각하는 건 어쨌든 평생 직장은 없다. 미국 같은 데는 평생 동안 6번 이상 직장을 옮겨. 아시겠죠? 세 번째는 선진국에 들어가면 초고령 시대가 돼. 이거 사람 죽이는 거예요. 초고령 시대. 예? 아이고 무슨 뭐 60이 나이도 아니요. 요새 환갑하는 사람 이상한 사람이에요. 제가 볼 때는 옛날엔 환갑을 사는 게 신기해서 환갑을 한 거거든. 그래서 60이 나이냐 말이야. 동네 경로당 가면 김씨 물 떠와 이거 하는 거예요. 왜 이런 데 들어오고 그래 젊은 친구가 하고 야단 맞아요. 그죠? 앞으로 우리는 거의 90, 100세까지 살게 돼 있단 말이야. 그럼 세 개를 합쳐보란 말이야. 오랜 살아야 되는데 평생 직장은 없어지고 상대적 빈곤감은 커지는 시대를 향해서 떠벅떠벅 하고 있다. 즉 미리 준비를 안 하면 굉장히 살기가 정신적으로 어려운 시대를 향해서 우리는 가고 있다는 걸 늘 시청자나 우리 방청객들께서는 알아두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이거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제가 지금 좀 잊어버리기 전에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저는 제 강의를 지난번에도 그랬지만 이거 다시 보기가 되니까 돈도 안 받잖아요. KBS는. 모방송산 받아요. 근데 자전 다시 보기 되니까 이따가 저녁에 두 분 들어오시고 아이들 들어오면 다시 보기를 해서 가족이 같이 봐야 돼. 왜? 미래에 대한 걸 똑같이 가족이 쉐어드 밸류라고 그래. 가치를 공유하고 전략을 같이 세우고 앞으로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고 어머니들 혼자만 내 강의 듣고 와 이 교수 말이 맞아 하고 팔딱팔딱 뛰어봐도 안 된다. 꼭 다시 보기들 보세요. 네. 자 어쨌든 간에 그게 선진국 신드롬이야. 자 좋다. 그러면 선진국에 들어가면 미리 준비를 해야 되는데 부자 될 확률은 높지만 그걸 준비 안 하는 사람한테는 굉장히 어렵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야. 그럼 부자가 되기 위한 기본 조건하고 그다음에 이제 자수성가형 부자들은 어떤 식으로 됐고 그다음에 부자가 되기 위한 7가지 조건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아하 부자는 이렇게 될 수 있는 거구나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재확인하실 수 있으니까 그 나머지 시간 동안 그걸 말씀드리면 돼요. 자 우선 부자가 되기 위한 기본 조건은 늘 성실하고 유능해야 돼요. 성실하고 유능하지 않은데 부자가 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진짜로 재수가 좋아서 유산 상속을 받았다다 하더라도 성실하거나 유능하지 않으면 다 까먹어. 우리 옛말에 이런 거 있어요. 아이들에게 고기를 갖다 주지 말고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라. 100번 맞는 거예요. 아무리 돈을 100억을 주더라도 까먹는 건 하루아침이에요. 절대로.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 성실과 유능 이 두 가지를 반드시 지금부터 잘 적으셔서 여러분들께서 잘 리컨펌하고 재확인한 다음에 나는 무엇이 부족한지를 살짝 가져가실 필요가 있어요. 성실은 성공을 위한 텃밭이야. 부자 되기 위한.
그다음에 유능은 성공을 위한 씨앗이야. 부자 되기 위한 씨앗이야. 두 개를 좋은 텃밭에 씨를 뿌리고 물만 주고 있으면 성공 또는 부자는 무조건 되는 거예요. 이걸 안 하니까 안 되는 거지. 이때 기본 조건으로서 성실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그게 바로 더 부지런하게 살라 이 말이에요. 죄송하지만 많은 분들이 너무 대강사로, 정말 대강사로, 어떤 때는 안타깝고 내가 신경질이 나요. 어떻게 저렇게 살까? 그렇죠? 틀림없이 바르게 살면 성공할 확률이 높은데 왜 저렇게 살까 하고 답답해 죽겠는 거야. 그때 많은 분들한테 제가 솔루션, 그러니까 해답을 내놓을 때 제일 먼저가 Early birds catch more worms. 일찍 일어나는 새가 더 많은 모이를 먹는다. 아침에 자우전 제일 먼저 일어나는 시간을 땡겨라. 그러면 인생이 바뀐다. 이걸 제가 늘 강조해요. 저기 계시는 방청객, 내 성함은 모르겠는데 아주 얼굴이 익은 게 제가 라디오 방송하러 내려갈 때쯤 되면 항상 와 계셔. 7시 전에. 여기 방청객이 8시 반부터 시작하는데도 항상 그러시더라고. 그러니까 안 잘리잖아. 그죠? 그 너무 부지런하시니까. 부지런해야 돼요. 근데 부지런한 사람이 얻는 게 세 가지가 있다고. 1-1. 그게 뭐냐? 아침에 방해받지 않는 1시간을 확보하면 오후에 2-3시간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을 똑같이 24시간 사는 게 아니라 아침 시간을 활용하는 사람은 30시간처럼 사는 사람도 있다 이 말이에요. 아까 그러시잖아요. 나보러 어떻게 30권씩의 책을 쓰느냐고. 전부 새벽에 쓰는 거예요. 아침에 일찍 나와서 하루에 A4 용지로다가 1장 내지 2장만 쓰면 1년에 책이 2권씩 나와. 그죠? 다른 때는 쓸 시간 없다니까. 그러니까 아침 시간을 활용하기만 하면 가능해요. 그러니까 아침을 땡기면 인생이 변해. 두 번째, 1-2가 중요한 게 뭐냐면 출근 시간을 땡길 수 있어, 부군들이. 잠실에 사시는 부군이 있다고, 시청자가 계시다고 쳐. 그 양반의 사무실이 어디야? 만약에 교보 빌딩인 광화문이요. 9시에 출근한다. 1시간 반 걸려. 7시까지 출근한다. 아이고, 30분도 안 걸려. 그걸 waste of time on the road라고 그래. 길에서 시간을 뿌리고 다녀 그냥. 그러면서 맨날 시간이 없대. 누구 잘못이요? 자기 잘못이요. 아침 시간을 땡기면 인생이 바뀌어요. 제발 부탁인데, 그래서 옛날부터 부지런한 거지는 없다고 그러잖아. 그게 그 얘기요. 자, 1-3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그냥 간단하게 주변에서 그 사람을 보는 눈이 달라져. 제가 아까 우리 방청객 단골분만 제 머릿속에도 각인이 됐으니까 저분은 참 무진장 일찍 온다. 제 머릿속에 각인이 항상 되고, 기억나시죠? 제가 맨날 인사드리고 방송 내 아침 방송하러 갈 때, 라디오 방송할 때, 그죠? 항상 그러던 그게 사람의 헬로 이펙트 포지티브, 후광 효과를 좋게 해. 저 사람에 대해서 난 잘 모르겠어. 그러나 저 사람은 최소한 뭘 시키면 제대로 할 것 같아. 이런 느낌이 있어야 되거든. 그래 주변에서 그 사람한테 일에 대한 기회를 줄 거 아닌가 봐. 그죠? 맨날 어떤 녀석은 9시에 그냥 정확히 들어와. 무슨 문 뒤에다가 숨었다가 들어오는 것 같아. 그냥 9시 되면 팍 들어오는 놈 있어. 그건 제가 직장생활 24년을 대기업에서 했지만 그건 바로 윗사람이 아유 저건 언젠가 기회 되면 제일 먼저 잘라야지 이렇게 생각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꼴도 보기 싫어. 자식이 어떻게 뒤에 문 뒤에 서 있다 들어오는 거야. 9시에 정확히 오냐고. 그거 그렇게 하나도 힘들어요. 자오단간. 그러니까 더 부지런하게 사실 수 있도록 자기를 habituation change, 습관화를 변화시켜야 돼. 그러면 부자 되는 기본을 까는 거예요. 나는 오늘 많은 분들한테 부탁하고 다시 보기를 자제분들하고도 같이 보라는 게 근본이 바뀌지 않으면 절대로 인생이 안 바뀌어요. 지금까지 살아오는 방법으로 그대로 가면 안 돼.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 기차가 3가지요. 하나는 새마을, 하나는 KTX, 하나는 무궁화. 무궁화는 5시간 40분, 새마을은 4시간 40분, KTX는 2시간 40분 걸려요. A라는 친구가 무궁화를 타고 가고 있는 거예요. 5시간 40분 걸려요. 이 자식이 마음이 급해서 빨리 가고 싶어가지고 기껏 한다는 게 1호 차량에서 10호 차량까지 맨날 뛰어다녀. 기차 안에서. 그래도 그 자식은 5시간 40분 만에 부산 도착하는 거예요. 그죠? 여기 방청객께 물어볼게. 그 녀석이 부산을 일찍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 빨리 날에서 KTX로 갈아타야 되는 거예요. 그걸 습관화를 변화시킨다. 그때 가장 중요한 게 부지런하게 살도록 shift, 바꾸는 거예요. 두 번째, 성실이
이따가도 저 부자에 조금 더 가까이 갈 때 나오겠지만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들이 되게 다 부자가 돼. 시간 약속하고 말에 대한 약속이잖아. 한 번 얘기했으면 끝까지 지켜야 되거든. 신용은 정말 목숨과 같이 생각하는 사람들이 부자 되는 거예요. 그죠? 아까도 얘기했잖아. 청계천에서 김씨 2억만 빌려줘. 이게 그냥 말 한마디로 전 세계 최고의 상인이 다이아몬드 상인인데 유태인들 그 사람들은 계약서가 없어. 계약서가 없어요. 아무리 비싼 다이아몬드를 거래해도 계약서가 없어. 다만 한 번만이라도 거래를 어기면 그 사람들은 유태인 업계에서 완전히 죽어. 그게 무서운 사람들이죠. 시간 약속 잘 지키셔야 돼요. 정말로 미리미리 가는 습관 가져야 되는데 그거 안 된다고. 특히 어머니들 모임 개판이라며 막 늦어 그냥 쫓아오면서 무슨 놈의 차가 이렇게 많이 막히냐 뭐 이러면 그죠? 차 막히는 것도 모르고 다녀 그래? 어쨌든 약속을 잘 지키셔야 돼. 아시겠죠? 네. 세 번째 성실을 자기 관리를 잘한다면 자기 관리 셀프 매니지먼트. 그죠? 자기 관리를 잘하는 것 중에 그냥 간단하게 두세 가지 말씀드릴게요. 3-1 건강하셔야 돼. 나도 이번에 보니까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너무 달리다 보니까 뭐 1년에 1000번씩 강의라니까 사람 어떤 데 많이 오버로드가 걸리죠. 그죠? 근데 그래도 저는 매일 아침마다 운동을 했었기 때문에 그래도 회복도 빠르고 그랬던 것 같아요. 어쨌든 건강 관리들 잘 하셔야 돼. 그게 부자 되는데 가장 중요한 밑받침이니까 그거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이미지네이션, 이미지가 좋게 관리를 하셔야 돼. 미인대칭하라고 늘 얘기하잖아. 미소 짓고 인사 나누고 대화 나누고 칭찬하라. 그게 잘 안 되거든. 여기 계신 분들만 해도 얼마나 잘 웃어. 훈련이 되셔서. 우리가 제일 두려운 건 63빌딩에 올라가는 엘리베이터에 모르는 놈하고 둘이 타는 게요. 뭐 전혀 인사라는 게 없어. 그냥 가는 거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우리 먼저 인사합시다. 그게 선진국이요. 서양 아이들은, 미국 아이들이나 선진국 아이들은 화장실 들어갈 때 인사하고 옆에 서서 인사하고 나오면서 인사하고 그래. 엘리베이터에서 웬만한 놈도 높이 올라가는 데서 서로 명함 교환하고 그런다니까. 그게 그들의 선진화된 국가의 파워를 나타내는 거예요. 미인대칭. 그래서 자기 이미지를 좋게 해야 주변에 사람이 많이 모인단 말이야. 인상이 바뀌어요. 그래야 인생이 바뀐다. 우리나라 관상학 박사가 하나 있어. 그래서 제 방송에 나와서 인터뷰를 하는데 바꾸는 방법이 3가지래요. 그 중에 하나가 뭐 여기서도 몇 번 손 댔네. 얼굴. 이게 얼굴 적당히 손 대는 것도 그것도 이미지 관리가 된다는 거지. 그럼요. 그렇죠. 어디서 오셨어요? 자, 농담이고. 난 볼지도 몰라 그냥 하는 얘기. 괜히 속지 마세요. 두 번째, 옷을 잘 입어야 돼. 코디네이션 같은 거 잘해야 돼요. 그죠? 똑같은 사람도 어떤 옷을 어떻게 입혀놨느냐에 따라서 사람이 전혀 다르잖아. 그래 안 그래요? 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세 번째, 그게 제일 중요한데 심상, 마음을 고쳐 먹어야 돼. 예? 네, 우리 누나 얘기를 또 하게 되는데 우리 누나 지금 이거 보고 있을 텐데 미안해. 우리 누나 무진장 못생겼어요. 못난이 삼형제 같아. 근데 주변에서 사람을 그렇게 좋아해. 좋아하는데 어떻게 해? 아주 그냥 사람들을 끌어당기는 힘이 있어요. 그러니까 생긴 거하고 관계없이 심상이 좋으면 되는 거예요. 그죠? 어쨌든 간에 심상이 좋게 하려면 자기 스스로를 늘 갈고 닦으셔야지. 예. 어쨌든 3-3 중요한 거 하나 말씀드릴게요. 자기 관리 중에 하나 중요한 게 커뮤니케이션 관리를 잘하는 게 좋아요. 즉 주변 사람들하고 많은 편지 나누고 문자 나누시고 그죠? 커뮤니케이션을 많이 하도록 해라. 부부지간에도 마찬가지고 사랑한다는 얘기도 좀 보내고 그래야 된다고. 무뚝뚝하게 내 마음 알아주고 뭐 이러면 안 돼. 그냥 다 표현을 하는 게 참 좋은 거죠. 근데 그걸 안 하잖아. 특히 요즘에 TV 보시는 분 중에서 자제분들이 그 수험생들이 있을 텐데 그 친구들 그냥 맨날 그냥 신경질 잔뜩 내서 왔다 갔다 하잖아. 근데 어머니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편지 한 장 쓰라고. 그래가지고 딱 또는 아버지가 애가 애들 필통 안에다 집어넣어. 애가 딱 학교 가다가 신경질 나고 하고 딱 열어보니까 편지가 하나 나왔어. 그거보다 애가 눈물 흘려요. 이놈아 참 고생 많다. 아빠 엄마가 너를 왜 모르겠니? 다 이 과정을 겪어야 이게 다 너를 위해서 좋은 것 같으니 일단 뒤에 우리 가족이라는 게 있지 않냐. 파이팅 해라.
하루 명철이 놈이 그냥 하다가 아빠 엄마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구나.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변하게 할 수 있는 것이 커뮤니케이션 관리예요. 제발 부부지간이 됐든 많은 사람들이 커뮤니케이션을 좀 더 활성화시키는 그런 자기 관리를 하는 그런 것들이 전부 성실하다 이 말이에요. 자, 이번엔 유능 섹터를 봐야 돼요. 유능해야 되거든. 유능의 첫 번째가 뭐냐? 각 계통의 최고의 전문가가 되면 되는 거예요. 내가 늘 이런 데 와서 자랑스럽게 얘기지만 이금희 씨나 김재원 아나운서 이런 사람들 대한민국 최고의 방송에 이렇게 앉아 있다는 거 이 계통의 최고 아니에요? 그럼 똑같은 아나운서를 하더라도 사실 이 자리에 앉는 게 굉장히 힘들잖아요. 돈도 많이 벌고. 그 어쨌든 간에 여긴 별 버는 거 없고 여긴 여기 아나운서니까. 예. 그래서 여기 KBS 아나운서는 별로 주는 거 없고 프리랜서는 좀 받고 그러잖아. 근데 우린 다 알아요. 근데 자, 농담이에요. 근데 어쨌든 간에 반드시 최고의 전문가가 돼야 돼. 아나운서는 뭐 최고가 되는 사람은 적다 이 말이에요. 회사에서 회계학 하는 사람은 뭐 최고의 회계학을 하는 사람은 드물어. 여러분 자제분이 됐던 부군이 자기가 하는 일을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마지막 순간까지 최고가 되도록 했는데 부자가 안 됐다. 거짓말이에요. 뭔가 덜 하고 있는 거예요. 남이 하는 것만큼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절대로 안 돼. 두 번째, 경제 흐름을 반드시 아셔야 되겠다 이 말이에요. 부자 되겠다며.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게 경제 흐름을 알아야 돼. 제가 아까 그래서 설명드렸잖아요. 5년에 한 번씩 주기적으로 모든 순환이 이렇게 되는데 가만히 들여다봤을 때 때가 오는가 보다. 그럼 준비를 해야 되겠다. 그럼 현금을 계속해서 유보했던 거를 이번엔 여기다가 한번 투자를 해야 되겠다. 이런 의사결정을 할 수 있으려면 반드시 경제 흐름을 알아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 집에서 반드시 경제신문 하나 정도는 보고 그다음에 우리 경제방송 KBS 1라디오, 2라디오 다 있어요. 그런 거 늘 들으란 말이에요. 같은 시간에. 어떤 사람이 그래 시간이 안 맞는다고. 다시 듣기도 돼요. 다시 듣기도 돼요. 다시 듣기. 무료야 그냥. 근데 왜 안 하느냐고. 그렇게 공영방송에서 국민들한테 공부시켜주려고 그러는데 안 해. 본인들 돈 벌게 하고 부자 되라고 그런 방송을 그 중요한 시간에 하는데도 안 하잖아. 누구 책임이야? 우리 책임이에요. 지금부터라도 반드시 하셔야 돼. 자, 세 번째 글로벌 랭귀지. 세계의 언어는 어느 계통의 무엇을 하든 반드시 시켜야 돼. 전 세계 이번에 가장 높은 빌딩이 163층짜리가 두바이 버즈라고 올라가요. 거기에 7성 호텔이라고 전 세계에서 가장 좋은 호텔이 벌써 5년 후까지 다 예약이 끝났대지 아마. 그건 무진장 좋은 호텔이야. 거기에 수석 주방장이 에드워드 콘이라고 한국 사람이에요. 근데 지난번에 조선일보에 딱 인터뷰를 했는데 내가 가슴이 뭉클했어. 그 선수가 이렇게 썼어. 아니 주방장 뽑는데 무슨 놈 학벌을 보고 지랄이냐. 음식 잘하고 언어만 하면 되지. 거기서도 언어가 나오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자제분들은 무슨 문법을 100점 받아라 이런 뜻이 아니고 편안하게 자기 계통에서 어학을 반드시 해야 돼요. 어학을 안 하면 세계적인 흐름에 큰 부자 될 수 있는 흐름을 탈 확률이 낮아지지. 앞으로는 요리사를 하더라도 세계를 쫓아다니면서 요리를 할 거기 때문에 반드시 하는 게 좋다라는 데 이의를 제기할 사람 없죠? 네. 그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 하나는 반드시 독서를 일주일에 한 권씩을 늘 하세요. 다양한 독서를 특히 어머님들부터 내가 늘 얘기해. 일주일에 한 권씩의 책을 무조건 사. 제발 좀 사세요. 무진장들 안 사. 네? 안 사더라도 동네 도서관 가서라도 반드시 일주일에 한 권씩의 책을 부모님들께서 먼저 보도록 해라 이 말이에요. 그걸 쳐다보고 있는 자제분들한테 엄청난 영향이 있다는 걸 왜 모르냐 말이에요. 애들한텐 공부하라고 그러고 엄마 밖에서 고스톱 피면 안 된다. 그러면서 명절만 쌌어. 이거 안 돼, 안 돼. 그죠? 제발 모범들이 되셔야 돼. 그래야 지금부터라도 씨를 강건하게 가져가는 가족적인 분위기가 되는 거예요. 제발입니다. 제발 부탁해. 그래서 내가 오늘도 방청객들 책 하나씩 드리려고 다 가져왔잖아. 돈 많이 들어갔어요. 이런 게 바로 여러분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런 그 씨를 뿌려야 된다. 아시겠죠? 그래야 부자가 되는 기본을 갖추는 거야. 성실, 유능.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우리가 가장 부자의 유형을 아까
유산 상속형 10% 우리하고 관계없으니까. 나머지 자수성가형 부자가 어떻게 됐는가를 아는 건 우리가 공격을 하는데 대단히 중요한 전략이 나올 수 있으니 요거서부터는 PDP를 보고 제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모든 자수성가형 한 사람을 가만히 들여다봤어. 그죠? 정주영 회장 고, 이병철 회장 고, 이병철 회장 전부 자수성가형. 1. 빈손으로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나는 부자가 될 수 없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면 근본적으로 잘못된 거다 이 말이에요. Everybody, 누구나 다 될 수 있는 거예요. 이거 분명히 하자고. 그래서 자수성가형 부자들의 첫 번째는 빈손으로 시작했다 하는 거를 늘 염두에 두면서 힘을 내셔라 이 말이에요. 애들한테도 아빠 엄마가 지금 현재 이 정도밖에 못 도와주지만 전 세계나 한국에서 늘 부자 된 사람을 연구 검토해 보니까 일단 가장 중요한 게 빈손으로 시작했다니 우리도 한번 잘해보자 하고 희망적인 메시지를 꼭 좀 전달해 달라 이 말입니다. 두 번째는 절약 정신이 몸에 배 있어. 짠돌이. 나도. 그러니까 집에서도 맨날 짠돌이 소리 많이 듣거든요. 쓸 때 아니면 절대로 돈을 안 써요. 근데 오늘 같이 책 같은 거 드릴 땐 팍팍 드리잖아. 책 비싸요. 무슨 얘기냐면 쓸데없는데 돈을 쓰고는 절대 부자 안 돼. 쓰고 난 다음에 뭔다. 멍멍이 소리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무조건 절약해야 돼. 자린고비 정신이 최고예요. 셋째, 필요한 곳에서는 가감히 쓴다. 맞습니다. 저 떡볶이 장사를 해서 돈 버신 분들도 어려운 때 이런 데 보면 아주 쾌척하는 이유가 뭐야? 어려움을 알고 자랐기 때문에 그런데 돈 쓰는 건 아깝지 않은 거예요. 아시겠죠? 대부분 자수성가한 사람들이 저런 정신들이 배에 있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신용을 목숨과 같이 여긴다. 이거 참 기똥차거든. 그죠? 옛날 개성상인부터 아까 얘기한 다이아몬드 상인까지 진짜 장사꾼들이나 자수성가해서 사업을 해서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 신용을 목숨과 같이 생각한다. 그래서 아까도 약속 지키는 걸 지금부터라도 늘 아이 때부터 100% 지킬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부자 되는 길의 중요한 요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마지막으로 올바른 선택과 집중을 한다. 아무 데나 막 투자하는 게 아니라 딱 들여다보고 있다가 마치 딱 타이거나 치타가 이렇게 숨어 있다가 지나가는 동물을 탁 잡아채려고 그럴 때 하듯이 선택과 집중을 명쾌하게 한다. 그래서 현금 같은 걸 유보했다가 달려들 때 팍 달려들더라. 이런 뜻이에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시간도 벌써 굉장히 빨리 가네. 1시간 내에 다 얘기를 하려니까 아주 바쁘네요. 부자가 되기 위한 7가지 전략, 자기경영법에 대한 걸 살짝 정리를 하겠습니다. 첫째는 작은 것에 만족하지 말라는 게요. 무슨 얘기? 이 정도면 됐지. 이런 생각 갖게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좀 더 aim high, 목표는 항상 높게 가지고 갈 수 있도록 해라. 늘 더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이 엉뚱한 욕심을 부리라는 뜻이 아니라 늘 목표를 위에 잡을 수 있도록 이렇게 아이들을 끌어주시고 부모님 스스로도 이 정도면 됐지, 이 정도면 먹고 사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지 말고 좀 더 잘 사는 방법은 없는가 하는 걸 적극적으로 찾아라 이 말이에요. 그게 부자 될 확률이 높아지는 거예요. 두 번째, 매일 자신의 부를 측정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건 매일은 사실 하기 힘들어요. 저는 일주일에 한 번 해. 일주일에 한 번씩 전부 돈 들어오고 나가는 걸 전부 일요일 날 앉아가지고 전부 정리를 해요. 근데 저걸 매일 하라는 건 가계부들이라도 매일 써라 이 말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계부 나 쓸 필요가 없어요. 그냥 적자인데 뭐 이런 사람이 있어. 천만의 말씀. 그럴수록 적고 그럴수록 더 새 나가는 걸 막을 수 있도록 애를 써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매일 자기가 점검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셔야 돼. 그게 여러분들한테는 가계부요. 세 번째, 한 방은 없어요. 그냥 한 방에 부자 되겠다. 이거 다 큰일 나는 거예요. 다 망하는 지름길이요. 로또,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미국에서 10년 동안 로또 된 사람들 보니까 99%가 전부 이혼하고 알코올 중독자예요. 그렇죠?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차분하게 봄에 씨 뿌려서 가을에 수확한다는 자세를 갖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네 번째, 절대로 스스로 본인이 이해 안 되는데 투자하지 말아요. 남이 괜찮다니까 쫓아가는 건 100% 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그거 알고 들어갈 때면 이미 그 시장 끝난 거예요. 김 씨가 알면 다 아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김 씨가 알면 다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그러면 안 돼. 그다음에 모든 재테크에 대한 결정은 본인이 했으면 결과는 다 내 탓이지 절대로 주변 탓을 하지 마라. 그래야 땅에서 쓰러진 자 땅을 짚고 일어난다고 반드시 그 안에서 원인을 찾고 스스로가 해결 방안을 찾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죠? 6번째가 중에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가라. 1980년대 정주영 회장께서 한 강남의 초등학교에 가서 강연을 하는데 한 친구가 물어봤어. 정주영 할아버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부자가 되셨어요? 그랬더니 정주영 씨가 기가 막힌 답장을 했어요. 나 처음서부터 큰 부자 될 생각 없었다 얘들아. 그냥 등산하듯이 앞만 보고 꼭대기 쳐다보지 않고 한 걸음 한 걸음 올라갔더니 정상이에요. 이래. 기가 막힌 정답 아니에요? 등산할 때도 높은 데를 쳐다보고 거길 가려고 그러면 이미 지쳐. 앞에 있는 데만 차분하게 포기하지 않고 가면 되는 거예요. 요거 잊지 마세요. 마지막으로 돈보다 시간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타임 매니지먼트, 시간 관리를 잘하는 사람이 나중에 보면 진정한 부자가 돼 있더라 이 말이에요. 절대로 자기 시간을 아껴 쓰시고 쪼개 쓰시고 절대로 허태스게 쓰시면 안 돼요. 1분 1초가 time is gold. 정말 시간이 골드, 돈이라는 그 자체에 늘 우린 염두에 두면서 미래를 생각하면서 지금부터 시간에 대한 효율적인 투자를 하셔야 된다. 이런 생각이 됩니다. 결론을 잠깐 30초만 얘기하겠습니다. 한국의 미래는 밝습니다. 부자 될 확률은 높습니다. 에브리바디 다 같이 부자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그것을 하는 것은 실천입니다. 제가 아무리 이영곤이가 강의를 잘해서 항상 뭐 인터넷에 무지막지하게 올라오는데 보면 실행을 안 하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저한테 뭐 강의 끝난 다음에 그냥 많이 보내요. 이영곤 박사하고 저 창에 들어오면 되니까. 그래서 이영곤 박사라고 해가지고 막 홈페이지에 오는데 어떤 사람이 안 들어간대. 그래서 그러니까 이영곤 빅사 이렇게 써놔서 그거 안 돼. 이영곤 박사 이래야 이영곤 박사 홈페이지로 오지. 여러분 다 같이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 아자자자자자. 그리고 김재원 아나운서. 감사합니다. 우리 이금희 아나운서. 아유, 뭐 저도 월급쟁이지만 솔직히 월급쟁이들 1년에 500만 원 모으기도 힘들잖아요. 이 부자가 되기 위해서 돈만 모으면 된다라고 생각했는데 이 돈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럼요. 네. 마음 자세가 문제인 거고요.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마음 자세를 가다듬어 주신 경제평론가 이영곤 박사님께 감사 인사 박수를 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다음 주 목요 특강에 나오실 분을 미리 소개해드리겠습니다. 5주에 걸쳐서 다시 모시고 싶은 분들을 한 번씩 만나보고 있는데 어느덧 마지막 시간이 됐네요. 시인 용희원 선생님을 모시겠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는데 중요한 게 끈이라는 얘기를 해요. 인연을 말씀하시는 건지 어떤 끈을 말씀하시는 건지 다음 주에 모시고 인생을 풍요롭게 만드는 5가지 끈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선물 소개하겠습니다. 구정마루에서 백화점 상품권 준비해 주셨습니다. 금성출판사 푸르넷 공부방에서도 백화점 상품권 마련해 주셨습니다. 내일 금요일 생생 토크 시간에는 재헌절을 맞이해서 존엄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는 주제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비 피해 없도록 정말 조심하시고요. 내일 아침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